지난달 내내 함께 의논해왔던 해피법당, 서울법당, 홍제동 법당이 이렇게 마련이 됐고, 아직까지 준비를 다 하지 못해서 칠판이나 책상 없이 오늘 이렇게 좀 앉아서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직 우리가 법회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 하나만을 가지고 법당을 준비하자라고 했는데, 여러 법우님들이 한마음이 돼서 애써주신 덕분에 이만한 법당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법우님들 덕이고 공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이야기를 우선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의논했을 때 서울과 부산에서 5개의 법회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월요일 저녁에 새출발 법회, 현재 광주불교방송에 일요일 오후 시간에 방송되고 있는 내용이지요. 새출발 법회로서 새로이 불자를 만드는 일도 해야 되지만, 이미 불자이신 분들에게도 어긋나지 않는 가르침을 전달하는 일, 그래서 쉽지만 어긋나지 않는 공부를 하는 새출발 법회가 월요일 저녁에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화요일 저녁 부산 법회는 해피설 법회 있지요. 현재까지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는 부산법당 개원법회, 개원기념법회가 진행 중인데, 일단 7월 달부터는 부산법당의 주제로 삼은 것이 수행을 대표하는 3가지 경전이지요. 대념처경, 신념처경, 입출식념경. 이 3가지 경전을 3단계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그냥 우리말로 번역해보자. 둘째는 현재 이루어진 거와 같이 원전을 그냥 원전 그대로 해석해보자. 그리고 3번째 단계로는 이제 해피법당이 특징으로 하는 삶의 메커니즘을 반영해서 3가지 수행 경전을 해석해보자 라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는 부산법당에서 화요일 저녁에 수행 경전의 공부가 진행이 될 거고, 법회하는 대로 한 주일 분량만큼씩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게 될 거고요. 수요일 날은 부산에서 이제 수행 모임을 좀 가져보려고 의논 중인데, 아직까지는 마련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면 제가 목요일 날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목요일 날 낮법회, 저녁법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법우님들께서 의논하셔서 기본적으로는 법회 일정을 좀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목요일 저녁에 법회를 하고, 낮 시간 법회는 금요일 낮 시간으로 시간을 좀 옮겨야 하겠다. 그럴 때 금요일로 낮 시간 법회를 옮기는 때를 다음 주부터 옮길 거냐, 6월 한 달은 그대로 하고 7월 달부터 옮길 거냐, 이따 법우님들께서 의논해서 정해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계획은 이렇습니다. 목요일 법회에서는 삶의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법회를 하려 합니다. 아주 좀 상세하게 공부하려 하고요. 그러면 삶의 메커니즘 자체가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서 중생들의 삶이 그 이야기의 어느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가, 12연기가 설명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수행을 보는 정말 본질적인 시각이겠죠. 사는 이야기 가운데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을 만드는 문제 자리에 각각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괴로움을 생겨나지 않게 하는가. 사실은 팔정도라고 하는 수행이 정확히 따져보면 12연기의 반대 입장에 서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지 않는 그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 그 이야기는 이렇게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사는 이야기를 공부한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을 위주로 해서 번호를 매겨주면 12연기가 된다. 그리고 그 문제의 자리에 해법을 제시해주면 그것이 팔정도고, 팔정도를 좀 펼쳐서 말하면은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사념처에 의해서 바른 삼매에 들고, 바른 삼매를 닦고 많이 행할 때 여실직연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서 깨달음에 이르는 요거 팔정도지요. 예, 목요일 저녁 법회에서 요 세 가지를 하나로 통합한 그런 공부를 해나갈 거고, 마찬가지 한 주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내용이 편집되어서 한 주 분량의 책으로 만들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책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금요일 낮법회는 지난주 우리 의논했던 내용을 좀 수정을 해봤어요. 지난주엔 우리가 한동안 시간을 잡아가지고 맞지마니까야를 공부해보자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좀 주제를 바꿔봤으면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많이들 보셨겠지만 우리 법당에서 거의 최초로 만들어낸 책이 아마 이 책일 거예요. 연대기적 부처님이래 했지만 그렇다고 꼭 우리 교재가 연대기적으로 몇 년도에 뭐 하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게 정리된 책은 아니죠. 다만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부터 부처님이 계셨을까? 91급 전에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과거에 7 부처님이 계셨다. 과거 7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스승인 서가모니 부처님에게로 넘어오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들은 어떠했을까? 전생이 가지는 의미를 봐야 되는 것이 또한 부처님을 아는 공부의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는 경전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어떠한 탄생기를 설하셨을까? 그리고 태어나셨으면 이제 다시 출가할 때까지의 과정은 어떠했을까? 어떤 사건들 가운데 제가의 삶을 사셨을까? 그러다가 출가할 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출가했을까? 그리고 출가로부터 깨달음을 성취해서 부처가 될 때까지 6년여의 시간 동안은 어떻게 보내셨을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부처를 이루셨을까? 이 부분도 사실은 부처님에게 공부를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주제들이죠.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성취했다, 부처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일일까? 왜 부처라고 부를까? 라는 부분들 공부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나면 80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부처로서의 45년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을까? 그 가운데 스승으로서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부분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전체 내용이 그거니까 그걸 다 보자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과정의 맥을 짚어보는 일은 또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나서 여든 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면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는 어떤 과정으로 어떤 말씀을 남겨주고 돌아가셨을까? 대략 여기까지를 쭉 좀 연결해서 보면, 이것이 우리 법회에서는 요 주제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기본기라고 불러요. 기본기라고 하면 아주 그 쉬운 거, 기초적인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기란 말은 그렇지 않죠. 불교 신자라면 정말로 몰라서는 안 되는 불교 신자의 기본이 되는 공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기본기라고 부르는 공부가 요거지요. 사실은 우리가 좀 많이 접하는 질문들이 그래요. 대표적으로 불교랄 게 뭐 있습니까? 기왕에 있던 고행을 끝까지 해내고, 기왕에 있던 삼매를 끝까지 해내고, 그래서 부처됐는데 거기 뭐 불교랄 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까지를 하는 분들이 있죠. 사실은 이교제의 그 도입을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안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불자로서의 기본기를 모르는 불교 신자로 살다 보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해내도 정말로 그럴까라고, 거기에 불교 신자로서의 정당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형편이다라고 보아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럴 때에 기본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불교 신자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우리 교주의 삶에 대한 이해만 하고 있어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죠. 어쨌든 금요일 낮법회의 첫 번째 주제로 기본기를 공부하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요일 낮법회를 그래서 80분 수업으로 2시간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는 기본기,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마지막 니까야 우리 좀 뒤로 미루고요. 상류타 니까야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상류타 니까야가 원전으로는 5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1권은 글쎄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잡다한 주제들을 모아놨고요. 2권은 인연상류타라고 해서 뭐 12연기를 중심으로 설하는 상류타예요. 그 주제가 2권 분량의 절반을 넘죠. 대부분 2권은 대부분 인연상류타 이렇게 보면 되죠. 3번 상류타는 온상류타죠. 오온과 관련한 주제로 설해져 있는데, 역시 3번 전체의 절반을 넘어가 있고요. 4번에, 그러니까 4권에 가면 이제 6처 상류타, 표현하자면 우리가 지금 삶의 메커니즘에서 말하는 1차 인식을 중심으로 설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이제 4권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5권에 가면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지만은 37조도품이라는 말이 니까야에는 없더라 그랬죠. 7가지 보리분법, 이 7가지 보리분법을 중심으로 수행이 설해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예류자와 사성제가 설해지는 곳으로 전체적인 주제가 완성되는데, 상류타 니까야를 우리가 좀 속도를 붙여서 공부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그러니까 80분 1시간은 기본기, 그리고 10분 쉬고 나서 80분 1시간 2교시에는 상류타 니까야를 공부해보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순서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선은 6처 상류타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5온 상류타, 그리고
인연상류다. 그러니까 6처, 5온, 12연기의 순으로 공부의 방향을 잡고 그리고 이어서 수행을 절하는 상류다들로 넘어가면 상류다 니까야가 워낙 방대하니까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그 순서대로 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제가 오늘 무언가 여러분들께 좀 한 가지 주제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어저께 6처 상류다의 한 묶음의 경전을 보다가 이게 참 좀 애매하다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좀 6처 상류다를 다시 봤는데 어제 저녁 시간 몇 시간 걸려가지고 6처 상류다의 1번부터 100번까지 100개의 경전을 쭉 써봤어요. 사실은 이게 말이 잘 안 되죠. 하루 저녁에 경전 100개를 보았다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되지만 이게 제가 작년에 볼 때, 재작년에 볼 때 하고 그동안 계속 보았으니까 다르더라고요. 이제는 좀 경전이 쭉 보니까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라고 읽어가면서 경전이 알려주는 의미를 대충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시간 많이 걸리지 않고 쭉 보면서 이 경전은 이런 가르침 하면서 보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동안 삶의 메커니즘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특히 1차 인식에 대해서 정말로 내 입처가 외 입처를 감각하는 요거 아니고 내 입처가 욕탐의 간섭 위에서 외 입처를 감각해서 식을 만드는 거 3사화합 촉해서 느낌이 만들어지는 요 영역을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사실은 보았죠. 이게요 1차 인식이라고 하는 요 개념 감각작용이라는 것이 육내입처가 유배입처를 감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욕탐이 제3의 요소로 참여한다. 요러한 이해를 가지고 보니까 몇 시간 만에 100개의 경전을 읽어낼 수 있게끔 경전이 드러나더라고요. 아마도 요거요. 정말 제가 볼 때 1차 인식이 3자 간의 작용이다 라는 거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경전을 보자라고 하면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도대체 와닿기 어려운 주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1차 인식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금요일날 80분 1시간 수업으로 좀 스피드 있게 나가면 그렇게 많은 시간 걸리지 않고 6처 상류다를 독파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어서 마찬가지 5온 상류다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5온이라는 게 뭐요? 색수상행식이고 식과 명색을 합하면 학자들에 따라서는 명색이 5온이다 라고 해가지고 명색 더하기 식의 상태로 있을 때 이 식이라는 거 5온 밖에 있는 이 식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래가지고 재생연결식이라는 경전에 없는 개념도 만들어지고 이래 하지만 경전 그대로를 이해하고 보면 명색은 명색이라 식과 함께 합쳐져서 5온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명확히 알잖아요. 사실은 요 개념만 가지고 5온 상류다를 공부하면 또 이게 읽어져 가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뒷받침을, 그러니까 토대를 많이 갖췄어요. 그래서 상류다니까요 공부가 가능할 것 같아요. 6처랑 5온만 그럴까 2년 상류다 12연기는 지겹게 우리가 공부하는 삶의 메커니즘이 번호만 붙여주면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상류다 니까야의 중심 자리를 공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거예요.
그거 좀 더 상세히 하는 작업 일단 부산법회에서 해나갈 거. 아니지. 부산법회가 아니라 목요일 저녁 법회에서 할 거고, 금요일 이제 낮 시간 두 번째 수업에서는 이러한 삶의 메커니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르침들이 어느 경전에서 어떻게 직접 일러주고 있는지를 아예 그냥 경전을 통째로 모아가면서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어가지고 수행까지를 같이 가지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금요일 법회를 이렇게 기본기 80분 1시간, 상류다니까야 80분 1시간 요렇게 공부해 나가면 두 권의 책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가운데 우리 공부에 커다란 향상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다른 의견, 반대 말씀 없으시면 우리 7월부터는 금요일 공부 이렇게 3시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이렇게 공부해 갔으면 합니다. 이따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면 이제 서울법당에 또 한 가지 법회가 남아있죠. 따지면 부산법당에서 월요일날 하는 새출발법회 성격에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그리고 많이 공부되지 않은 분도 쉽게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법회를 서울서도 우리가 개최를 해야겠거든요. 토요일이 좋을지 일요일이 좋을지, 저는 처음에 일요일날 합시다 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부님들은 토요일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일단 저 확정되지 않은 곳으로 토요일로 공지는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의논을 좀 해주셔요. 그래서 토요일이 좋을지 일요일이 좋을지 새출발 법회를 개설하자. 그리고 중간중간 법회 마치고 모여서 산에 가든, 가끔씩은 법회 한번 빼먹고 야유해서 막 산으로 들러나가든, 우리 법우님들 간에 도반으로서의 정을 다지는 그런 시간도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7월 이후의 공부 과정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 더 의논해가지고 결정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따가 여러분 그 부분은 정해 주셔요. 여기 금요일 법회를, 그러니까 낮 법회를 금요일로 옮기는 것을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지 부부님들 형편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